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 할 건데 바로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이렇게 또 발음을 굴려줘야 됩니다. 하버마스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버마스 선생님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1923년에 이 유대인 학자들이 이제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일평생 연구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학자들이 상당히 쟁쟁합니다. 바로 에리 프롬 들어보셨죠? 그리고 발터 벤야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그리고 하버마스까지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5명이 있는데 바로 이 전체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에서 찾냐면은 도구적 이성이다. 도구적 이성이 바로 유럽의 인간들의 어떤 머릿속에 상당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판 이론이에요. 바로 이 하버마스가 속해 있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러한 비판 이론을 전개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도구적인 이성이 유럽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익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 추구를 하면서 이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라든가 좋은 부분을 다 말살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20세기, 21세기가 이제 되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이성이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 그리고 어떤 식민지라든가 침략 전쟁을 위한 어떤 제국주의를 이제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됐다는 거. 그런 거. 또 예를 들면은 자본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부당 이익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성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쟁취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됐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성이 도구화되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런 재료로 쓰인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비판을 가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하버마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빨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핵심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하버마스 선생님 할 말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하버마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을 하신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연구소에 들어간 거예요. 언제 태어났냐 하면은 이제 192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출신이라는 거, 이런 거 제가 일일이 지역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호르크하이머 아까 방금 언급했죠. 호르크하이머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 되겠다 그러고 사직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거친 다음에, 이제 다시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리를 얻고 여기서 계속 이제 어떤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교수 활동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하버마스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력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속도를 좀 늦추겠습니다. 부랴부랴 아주 그냥 주절주절 그냥 바쁘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뭐다, 하버마스가 어떤 계열의 사람이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 하버마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권에 대해서가 중요합니다. 사실상 오늘 이것부터가 핵심이에요. 자, 공공권은 뭐냐면은 시민들이 토론을 하는 장이에요. 이거 아고라 같은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랑 약간 다릅니다. 바로 이 공공권은 하버마스 선생님이 공공성의 구조 전환 이러한 문헌이 있어요. 이러한 문헌에서 언급을 한 건데 이 하버마스가 공공성의 구조 전환이라는 이러한 이제 문헌을 간행한 것은 이제 언제였냐면은 1962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언제 됐냐면은 1989년에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 상당한 이슈와 어떤 반향을 일으켜요. 사회적으로. 자,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의 영국과 프랑스 도시에서 확산된 커피하우스입니다. 커피하우스. 갑자기 뜬금없죠. 웬 커피하우스냐? 공공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나 여기에 커피하우스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에서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하버마스 선생님이. 커피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 계급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대등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등한 논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도시에 이제 커피하우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로 이제 계급장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뭐 어떤 사회적으로 좀 높은 계층의 사람도 와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어떤 천한 취급을 받는 사람도 와 있는 거고 동네 거지부터 시작해서 뭐 옆집 아줌마, 뭐 윗집 무슨 외판원 뭐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 예측이 되지 않는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커피하우스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논의될 수 있는가? 바로 시민의 공공권이 생겨나고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할부마스는 봤던 거예요. 자, 뭐 이번 정권에 대해서, 뭐 이번 어떤 혁명적 조짐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번에 어떤 경제적 흐름에 대해서, 뭐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하우스에서 그렇게 이제 다른 계급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 바로 매체, 신문이라든가 잡지를 통해서 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소개가 된 것들이 결국 다시 커피하우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환 구조인 거죠. 커피하우스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한 내용이 잡지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었다 하고 얘기가 나오고 그 내용이 다시 커피하우스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내용이 잡지사가, 신문사가 왜곡돼서 얘기했구나, 뭘 빼트렸구나, 이런 얘기를 좀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절차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다? 바로 공권력에 대한 어떤 정당한 비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버마스가 봤던 거는. 한마디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힘을 갖지 않았죠. 이러한 수많은 다른 계급들이. 물론 공권력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인간은 이런 곳에 잘 안 왔겠죠. 커피하우스에. 그러나 여기 커피하우스에 모이는 뭐 중산층 아니면 하류층,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제 공권력의 문제점 같은 거를 비판하면서 대중들이 한마디로 공공권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공권력에 대한 대항하는 힘, 여기에 대항을 하는 힘을 키웠던 거예요. 바로 커피하우스에서.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커피하우스라는 게 이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공권에서 상당한 상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 오면서 20세기,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점점 이러한 곳은 그냥 뭐 먹고 마시는 곳,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예. 그냥 노닥거리는 곳. 그리고 이러한 커피하우스에서 생겨났던 공공권과 토의와 논의들은 노론이 왜 나와? 무슨 노론이 왜 나와? 갑자기 뭐 한국사도 아니고 노론소론도 아니고 영조인가? 아무튼 이렇게 뭐 토론했던 내용들, 논의했던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은 미디어로 간다. 미디어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 미디어가 활자에서 TV, 인터넷으로 변해버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TV와 인터넷으로 이제 미디어의 중심이 옮겨지자 이제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러한 TV나 인터넷은 아주 편향되고 아주 지독한 그냥 정치 사상이라든가 어떤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공공방송은 결국 정부의 선전을 일방적으로 방송한다라는 거예요. TV는 정부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많은 내용을 내보낸다. 뭐 오늘날에는 좀 덜하긴 한데 이것도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뉴스마다 좀 달라요. 어느 방송사마다 뭐 좌편향, 우편향, 뭐 중도 뭐 얘기가 많은데 저는 뭐 정치 얘기할 건 아니고 아무튼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었어요.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민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또한 이 민간 방송은 이 스폰서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많이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접하는 대중들은 어떠냐? 바로 이거를 그냥 정보를 좋다. 감사하네. 재밌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정말 개돼지처럼 진짜 말 그대로 개돼지처럼 그냥 좋다. 이러네. 그렇구나. 해야지. 이러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SNS들이 보급되면서 공공적 토론을 만들어내는 공공적 토론.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공공권 때문이었는데 공공권을 이제 유지하고 형성했던 그 커피하우스의 느낌. 지금 커피하우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커피하우스예요. 그 당시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도시의 커피하우스의 느낌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이러한 어떤 사회의 어떤 네트워크 연결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공공권과 비슷한 것이 부활을 했는데 그게 인터넷인데 하지만 인터넷은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이고 익명이라는 것에 숨어 있어. 이 익명이라는 그림자에 인터넷은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잣말이 떠다니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하버마스는 얘기합니다. 그냥 지 혼자 주절주절 짓거리는 말만 떠다니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인 토론의 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인터넷의 토론장에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공공권의 또 다른 부활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역시 이거는 옛날에 그렇게 대면적인 어떤 그런 18세기의 커피하우스의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머리에 있는 거 일기장에다 써야 하는 내용을 그냥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싸지르는 똥을 싸지르듯이 그냥 인터넷에 생각 없이 싸지르는 어떤 그러한 변소 같은 느낌이지 뭔가 이런 공공권을 챙겨준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공권 말씀드렸고 커뮤니케이적 이성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초기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어땠죠? 이성과 자연을 분리시킴으로써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를 정당화하는 어떤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이러한 어떤 이성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을 했었죠. 그죠? 도구적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어떤 2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성이 무조건 도구적인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다르게 어떤 이성이 있다? 바로 대화적 이성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적 이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자신을 밀어붙이기 위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밀어붙이기 위한 도구적인 이성만 있는 게 아니다. 이성에는 대화적 이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호 합의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대화적 이성의 역할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러한 대화가 되려면 이러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화적 이성이 이루려면 뭐가 존재되어야 되는가?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가? 바로 공공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꾸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오늘은 툭툭 치는지 모르겠네. 오늘 화가 많나 오늘?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세계. 오늘 말씀드릴 거 많다고 했죠.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자, 이건 뭐냐면은 하버마스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소통을. 그리고 일상적인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 발언 기회가 반드시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돈 많은 놈은 발언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돈 없으면 발언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 기회가 평등한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활세계라는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발언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세계를 생활세계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자본주의 사회는 어떨까?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면 생활세계인가? 라고 봤을 때 아니죠. 뭐죠? 평등과 합의보다는 자본주의 사회는 뭐가 먼저죠? 돈이 먼저죠. 그죠? 경제발전이 먼저다. 뭐 합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윤 창출이 먼저다죠. 그죠?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결정한 신분, 대리, 과장, 뭐 부장,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뭐 팀장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어떤 경제 시스템이 결정한 신분, 이러한 신분들이 뭐보다 우선시된다? 인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대가리에 집어넣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도외시된다.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생활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언 기회를 평등하게 얻고 합의에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올바른 생활세계가 뭐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 때문에 식민지화 된다. 식민지화 돼버렸다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오늘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회학 영상
하버마스 말 많이 했죠. 정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다 유익한 내용이니까 새겨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